여러분 어센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하고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스피리추얼 워크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거냐, 내가 누구인지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주의 흐름과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센션이 자기 인식 그리고 주파수 상승을 통한 인식의 진화 혹은 인식의 전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자꾸 awareness, consciousness, 의식, 무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도 이유도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각성이나 통찰력 및 인지의 확장 같은 것들이 신체화된 반응으로 오셔도 보도 좋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거 괜찮았는데, 이거 더 이상 안 괜찮네? 나 이거 옛날에 신났는데, 요새 보니까 별로네? 나 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가 통했는데, 나 이제 아니네? 옛날에는 이걸 내가 보고 자극을 받고 트리거 받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뭐지 아무렇지 않네? 처럼 여러분들의 그 주파수가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이 더 높은 자로 성장을 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진화한 것을 깨닫거든요. 저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지하는 차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나로 보는, 더 크게 보는 그런, 뭐라지, 여유가 생겼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뭐 아팠는지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되게 격하게 왔었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감정적인 변화들을 좀 저는 겪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이거를 뽑으면서 이제 신내림에 대해서 여기 썸네일 해놓은 이유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라고 100번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한 방에 이거 콘텐츠로 설명을 하면 일이 쉬우니까요. 제가 그걸 하려고 왔고, 이제 신내림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그런 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파묘 같은 거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신내림이라고 하면 무속적으로 이제 전통에서 말하는 어떤 신과의 연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어센션이라는 거,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과는 더 깊은 자아로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센션이라는 거는 그 주어나 어떤 그 모든 그 컨셉 자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더 깊은 나를 알아서 완전한 나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신내림 같은 경우는 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신이라는 그 아웃사이드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고요. 신내림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반응이나 경험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고, 제가 이 어센션 심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외국 언니들 얘기할 때 감기처럼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아팠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영적인 각성, spiritual awakening 혹은 의식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센션에서 그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적인 변화를 겪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누에고치가 있잖아요. 누에고치가 나비로 나아가려면 그 누에고치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에고치가 그 나비가 될 때요, 이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먹는 거, 내 집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거를 겪고 나서 실제로 나비가 돼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날아갈 때,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때는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려요. 내가 그 누에고치 안에서만 힘들어하고 있을 때랑은 그냥 완전 격이 달라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센션도 약간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인식 상승, 의식 상승이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좋은데, 그 어센션 심틈, 그 오는 그 어떤 변화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올라갈 때, 더 높은 나와 만날 때, 신체와 에너지장의 그 어떤 흐름 자체가 적응을 하려고 겪는 전환의 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물리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분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치를 시키려면, 나의 환경적인 것과 모든 것들과 일치를 시키려면 그 변화의 과정, 이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센션의 어떤 이
변화의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피곤함과 에너지의 변화예요.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갑자기 에너지가 너무 넘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면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이런 컨셉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졌다는 느낌이 나고, 이게 뭐 제가 해리포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냥 김홍경이에요. 성악가예요. 감정 폭발, 과거의 상처나 억눌린 감정이 갑자기 올라온다. 눈물이 많아지거나 이유 없는 우울이나 불안, 경다.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너무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있다가 어떤 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강제로 갖게 됐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눌러왔던 감정들,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상처나 그냥 내가 안 보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회피하고 피하고 왔던 그런 것들, 그냥 눌러와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그냥 빵 터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길 가다가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뚝뚝 나 막 그런 것도 있고,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복받쳐가지고 막 저는 막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이게 힐링이 안 됐어.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거를 아직 이겨내지 못했네. 내가 이것 때문에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네처럼 제가 저의 의식에 대한 각성을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과정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어센션의 저는 일부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겪었어요. 그리고 신체 증상이라고 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심장 두근거림이나 뭐 울렁이는 거, 병은 아니지만 뭐 몸이 낯설다 이렇게 느끼기도 한대요. 신병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뭔가 이 뭐라지 감기 같은 거라고 느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센션 플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평생에 한 번만 겪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계속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물리학에서 그 페데리코 파지나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해요. 우주라는 게 인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가설은 우리 개인의 자아가 계속 각성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컨테인하는, 그거를 이 관장하는 이 우주라는 테두리도 스스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점점 확장을 하기 때문에. 대박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생각난 것도 얘기하지. 그리고 관계의 재편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전의 인간관계와 멀어지고 더 진실하고 깊은 커넥션을 원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좋았는데 별로야. 말 통했는데 안 통해. 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왜 여기 gat혀있지처럼 내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물갈이가 싹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내 선택이 모두 틀렸던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나면서 저는 물갈이가 싹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차일드후드 문드가 뭔지,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상처는 뭔지,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관계를 더 냉정하게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뭐라 해야 되지? 고치고 싶은 점들 같은 거를 싫지만 마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단점을 내가 보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이 얘기해줘도 기분 나쁘고 내가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야 그거는.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 근데 그걸 강제로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센션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감정 조절이 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예술을 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고 감정을 잘 픽업하는 엠패스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체화해서 밖으로 내놓는 사람이라서 너무 피곤해요. 전 사람들 만나면. 근데 이게 뭐라 그랬지? 실제로도 이게 인지와 어떤 여러분의 그 인투이션, 그 자각을 높이는, 인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직감을 높이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이거거든요. 나를 공부하고 나를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자각, 그러니까 인지를 높이는 것.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직관 강화라고 얘기해요. 예감이 자주 맞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그널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어센션을 한 번 더 겪을 경우에, 이게 제가 계속 겪는다 그랬죠. 여러 번을 겪는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걸 겪었을 때 저는 어땠냐면, 그 말도 안 되게 엔젤 넘버를 미치게 계속 봤어요. 엔젤 넘버를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 차번호, 건물번호, 전화번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 기록돼 있는 것들, 메모해둔 것들, 그냥 말도 안 되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보여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단어일 수도 있고 사람의 존재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그냥 인지하는 그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계속 신호를 주는 거야. 변화가 와. 시작이 와. 뭔가 네가 다른 삶을 살 때가 됐어. 네가 너를 들여다봐야 돼. 지금이야. 처럼 뭔가를 계속 줘요. 제가 그래서 수비학과 관련된 엔젤 넘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컨텐츠 만들 테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여기 그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혹시 지금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거기 계신가요? 똑똑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셔야 제가 또 이거를 무료 컨텐츠를 또 이렇게 갈갈갈 하면서 찍어낼 힘이 되거든요. 저도 돈 벌어야 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정보 좀 많이 내주세요. 실제로도 저는 직관이 강화됐다는 거를 지금 한 1년 사이에 좀 미친 듯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점쟁이처럼 잘 본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감적으로 어떤 게 맞고 틀린 건지 판단이 되게 빠르게 잘 서요. 원래도 제가 눈치가 빠른 인간인데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트레이닝이 많이 돼가지고 겁나 눈치가 빨라. 말 안 해도 뭔지 알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무의식에 있는 그런 비언어적 행동 같은 경우도 전 다 읽어요. 왜냐면 전 또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제가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게 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저주이기도 해. 그것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감이 되게 잘 맞고 내가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시점이 지금 오셨거나 앞으로 오게 된다고 보이고 현실에 대한 감각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감각이 이상해진다 그래요. 현실이 꿈처럼 멀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진짜일까? 같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미친 걸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전 분명히 있었고 그 현실에 대해서 시간이 정말 슬로우모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겪고 계신다면 이게 뭐 신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각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지는 미래의 타임라인에 나를 만날 수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끌어당김을 완성하는 매니페스테이션 현실화를 완벽하게 이루는 여러분들이 일치되는 그 선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혹은 나아가고 있다. 아니 똑같은 말이네.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Ascension, Spiritual Awakening은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각되는 이 의식의 선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더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자신을 안으로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강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메타인지 안 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안 돌아보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싫은 거 뒤로 하고 좋은 것만 하면서 남들 탓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미 그 사이클에서 톡식한 사이클에서 벗어나신 분들이고 원래 안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벗어나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더 큰 나의 자아가 됐어요. 우주에서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변화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킴박타로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타로를 제가 가끔 하면서 뷰가 안 나오지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향력이 없고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큰 파도를 일으킬 분들이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의 빛의 파동을 더 크게 높여가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자체를 뭐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면 돼요. 악플 달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의 카르마가 돼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모든 것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여러분들 바이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이 의식의 확장 자체를 그 주변의 상황과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겪으셨는지 저한테 여기 뭐 나눠주셔도 좋고 부끄럽다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이 어센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페데리코 파지니 아저씨를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가설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분은 이 양자역학을 이 컨셔스네스, 이 의식이라는 컨셉을 그 클래시컬 사이언스를 벗어난 양자역학에서 이걸 보시는 거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스피리추얼 워크나 그 심리학 혹은 철학
혹은 그 천문학의 입장에서 반대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술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완전히 하나로 통해요. 합일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자기 안에 unconditional love, 무한정, 끝이도 없이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내 직업으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맡겨둔 내 역할로도 정의되지 않아요. 그게 모두가 사라져도 똑같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컨셉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내가 이룬 것도 많고 다 좋을 수 있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사라져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우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흘러나온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사랑을 매니페스트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눠주어야 하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원한다면 돈을 쫓지 말고 내 삶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게 된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나를 가두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훨훨 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reinventing, 내 스스로를 다시금 재창조, 발명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하게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자. 이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화이팅. 근데 이 진짜 뜻은 뭐냐면 비로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우주는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자체의 원인 혹은 그 중점에 있는 컨셉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바이브레이션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이어 셀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이 덩달아 바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나 이거 가져도 돼요 하면 우주가 너한테 준다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컨셉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내 주파수가 변하면요. 내가 의식이 변하고 자각하는 그 앵글이 변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예전에는 요 면의 이야기까지밖에 못 봤다면 다음에는 이 모든 360도의 모든 걸 여러분이 해석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인지의 어떤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뷰가 완전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전에 lower self, 낮은 나의 자아로 살 때 내가 만족을 했던 환경이 당연히 만족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내가 더 많은 거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센션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자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서 미래의 타임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현실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하이어 셀프랑 온라인이 된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현실이 저절로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예요. 아셨죠? 그 양재역학 그 아저씨 꼭 들어봐요. 나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카드 뽑아드릴게요. 개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성악 박사예요. 저 true manifestation is not to satisfy on one's own desire, but to serve others and love all things.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삶을 사는 거 있죠. 나의 true 죄송합니다. 미국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돼요. manifestation은 내 진정한 어떤 현실화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돕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unconditional love, bigger self, 그러니까 더 큰 사랑과 더 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퍼블릭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것도 각성을 하고요. 자아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뭐 100만 달러를 100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반말 깐 거 아니에요. 미안. 느끼시길 바라고 앞으로 제가 light workers 그리고
Earth Angel들을 위한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발행을 할 거고 모임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니페스테이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True manifestation is about receiving what is of the highest good for all.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에게 좋은 것들이 가장 높은 셀프, 그걸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이 진짜 현실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야. 보름달이기도 하고 초승달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거를 다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실 때도 내가 얼마나 더 큰 그릇이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When I surrender my will to the care of spirit and the universe, I align my energy with the ever-present flow of happiness. 그래요. 내가 영혼이나 우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내 에너지 자체가 스스로 free flowing,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처럼 완벽주의자거나 뭔가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인 자기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나한테 되게 상처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를 너무 상처를 많이 내서 아직도 가끔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좀 놓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가끔은 비현실적이기도 하라는 거. 여러분들도 사람일 뿐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대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이기도 하다는 거. 일개 개인이기도 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거를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킴박타로 혹은 킴박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기도 해요. 뭐예요? Everything is always working out for me. 모든 것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라는 게 나한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When I adjust my energy, I become abundance.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했던 어센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 목이 메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풍요로워한다면 내가 풍요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에너지를 맞춰야 돼요. 셀프 리미팅 빌리프 지인지조 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 내가 없어, 나 이거 없어서 저거 못해, 나 이거 없으니까 이거 안 돼처럼 여러분들이 빅텀 마인셋 혹은 셀프 리미팅 빌리프에 갇혀 있다면 풍요는 오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다니, 내가 누군가를 향해 이런 순수한 사랑이 생겨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다니, 내 미쳤나 보다, 너무 좋네 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손을 뻗으면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처럼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느낄 때 그게 여러분한테 온다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축하드려요. 어센션이라는 이거를 겪는 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건 여러분들밖에 이해 못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럴 때는 그냥 충실히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게 좋아요. 눈물이 나면 우시고 욕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쓰고 싶으면 쓰시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걸 해보셔도 되게 좋거든요. 그림이나 글, 노래, 춤처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시고 진심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을 더 이상 거리낌 없이 마음껏 표현하시면 좋아요. 상대한테 표현하거나 사람들한테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그거를 플로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내 안에서 모두 나가야 새로운 게 채워진다는 얘기라서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나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higher self, 더 높은 자아, 고차원적인 자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 고차원의 자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운, 여러분들의 즐거운 미래를, 설레는 내일을 위해서 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소프라노 킴박사, 와일드 페이트, 무조건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이 리딩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이나 커뮤니티에 퍼다 날라주시면 대박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무료 콘텐츠를 찍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뿅. Find some answers, partly in the work of David Bohm, and also in chaos theory and fractal geometry. David Bohm was a very important physicist because he was a colleague of Einstein's and he was one of the leaders in quantum physics. He had been a leading researcher. He was at Princeton University, actually worked with Einstein there.
before he was exiled because he refused to testify during the McCarthy-era hearings against his scientific mentor, Robert Oppenheimer. Not only was he a very rigorous physicist of the first class, but he also took his quest for truth into other arenas. So he had intensive and extensive dialogues with leading spiritual masters, particularly with Krishnamurti, and also with the Dalai Lama and other spiritual masters, trying to understand what is their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n he would try to reconcile that with what he understood from physics and relativity theory. I think that my own interest in science, and many of them interest in science, is not entirely separate from what is behind the interest in religion or in philosophy. That is to understand the whole of the universe, the whole of matter, how we originate. All these things which seem to exist independently are merely manifestations of something much deeper. After 40 years of work on this, he proposed that the nature of reality is what he called a hollow movement. He said the cosmos is a single unbroken wholeness in flowing movement, in which each part of the flow contains the entire flow. And he showed that, first of all, it is a oneness. There is one unitive process, very similar to Plato, who said there is one living being. This hollow movement then has two aspects that he spoke of. One was what he called the implicate order, and one was called the explicate order. The explicate order is that subset of this wholeness that is directly perceptible to the human senses: the eyes, the nose, the taste, the feeling. So the five senses plus the mind, and that's what we would perceive as the normal physical universe. And then the implicate order, he said, is everything else. When we first hear this, we naturally assume that the explicate order is the fundamental reality, right? It's the 100 billion galaxies, each of which has 100 billion stars, the physical universe as we know it. And the implicate order is some kind of ethereal secondary reality. What Bohm found, though, was just the opposite, that the implicate order is the fundamental reality and the explicate order are the details. And the analogy that he used was that the explicate order is like the foam on the waves of the ocean, and the implicate order is the ocean itself. So the implicate order is the foundational reality, and on the surface of that, you have this ephemeral movement of the waves, which when they break give rise to the foam, and that foam is like the nature of the physical universe. It arises and it passes away. And we know this from fundamental particle physics, where we have creation and annihilation of matter going on all the time. So the implicate order refers to the intangibles of life and to all that is beyond our five senses and the mind, but is no less real for being implicate. So what Bohm found was that this understanding of physics is very consistent both with quantum theory as well as with spiritual understanding down through the ages. And in particular, for example, in the Hindu cosmologies, where you have the creation, the preservation, and the destruction of all of creation coming in this form,